그는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뭐 진짜 자랑을 좀 하자면 선생님이 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특히 완전히 안 다닌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단과학원이라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과학원이라는 게 좀 생소할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하나씩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얘는 특정한 과목 안에서 특정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 부분만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수학을 배우면 삼각비랑 도형이 있어. 근데 난 도형은 잘해. 나는 삼각비만 약해. 그러면 삼각비만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 이런 형태의 예전에 운영되는 단과학원이 있었어요. 네. 아니면 저는 보통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인터넷 강의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소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구문독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들었고요. 내신 공부는 솔직히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했었어. 왜?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이용해서 단순 암기만큼 공부 좀 했거든. 네, 이렇게 했었고요. 진짜로 이런 거 빼놓고 공부 안 해서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공부하는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합시다. 2교시는 뭐냐? 수학입니다. 수학.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이에요. 이거 뭐죠? 근해 공식이죠. 네,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진짜 수학을 가르칠 건 아니에요. 네, 공부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시험을 봤어요. 이 점수를 받고 싶어요? 이 점수를 받고 싶어요? 누가 봐도 이 점수지? 나 같아도 이 점수야. 네, 그런데 선생님의 차가는 이겁니다. 오늘 공부할 때 차가는 이거예요. 20점을 받았을 수 있어요. 성적은 계속 올라가면 되거든. 그럴 때 중요한 건 맞은 게 중요할까? 틀린 게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해요? 맞은 게 더 중요해? 틀린 게 더 중요해? 틀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틀린 게 맞아줘야 점수가 뭐하니까? 올라가니까. 점수 올리기 위해선 틀린 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틀린 걸 분석하는 거죠. 왜? 맞은 것들은 대부분이 맞아요. 그냥 80% 이상. 다시 풀면. 근데 틀릴 확률은 한 20% 정도 돼요. 왜 틀리냐? 내가 정확히 모르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찍어서 맞췄거나. 네. 근데 틀린 것들은요, 대부분 틀려요. 80% 이상. 왜? 한 번 틀리면 진짜로 내가 다 이해한 거 같아. 한 달 뒤에 봐봐요. 풀면 또 틀려요. 근데 틀린 걸 맞는 거 또 가끔 있어요. 한 20% 정도 돼요. 얘는 내가 공부하고 암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방법 어떻게 푸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맞은 거 대부분 맞고 틀린 건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틀린 걸 뭐 하는 게 중요하냐? 분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졌는데 뭐가 중요하다? 틀리는 거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다랍니다. 분석하는 거.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선택이야. 다시 해주세요. 뭐냐면 왼쪽에는 다양한 개념서가 3개나 있어요. 이 3권의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념원리, 오른쪽에 있는 건 개념원리 하나예요. 이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요? 일단은 네, 여러분 선택은 여기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니까 좋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의 선택은요? 뭐냐? 얘입니다. 일단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진짜 정말 최상위권. 진짜로 내가 수능 문제 풀면 한 문제도 안 틀리거나 한 문제 틀리거나 뭐 이래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얘가 낫습니다. 정말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네, 당연히 우리가 여러 문제를 풀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문제집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60에서 80% 이상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20% 차이 때문에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한 권의 문제를 3번 푸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여러분 성적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회독을 하는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방법인데 공부를 하는데 난 공부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한 권의 문제집을
4번 풀어보는 거랑 4건의 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보는 거랑 비교했더니 시험 성적이 뭐가 더 좋았느냐? 실제로 얘가 더 좋았어. 시간도 얘가 더 좋아. 얘는 한 2시간 걸린다고 치면 얘는 몇 시간 걸려? 4시간 걸리더라고. 시간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한글의 문제집을 그러면 4번 푸는데 무작정 다 푸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인 거지. 이제부터 한글의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봅시다. 네, 한글의 문제집을 4번 푸는 방법을 볼 건데 일단 여러분의 풀이 방법을 봅시다. 여러분도 풀이를 풀어서 풀고 채점을 해볼게요. 풀고 채점. 10번까지 풀고 채점했어요. 맞았어. 이렇게 가정합시다. 틀렸어. 맞았어. 5번 틀렸어. 6번 맞았어. 7번 틀렸어. 8번 맞았어. 9번, 10번 틀렸다 합시다. 우리는 10개 중에서 5개만 5개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하느냐? 틀린 것들을 다시 뭐 해봐야 돼? 끝나고 나면 다시 풀어보겠죠. 그럼 당연히 풀어보는 거 맞는 거 있어요. 풀어보는 거 맞는 거 있어요. 계산 실수하는 경우 있을 거잖아? 또 틀릴 거고 또 틀릴 거 또 틀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당연히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이대로 끝나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한 거는 4번 풀려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겐 얘가 필요합니다. 채점기호가 필요하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채점기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채점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뭐랑 뭐만 써? 맞은 거, 틀린 거, 세모.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맞은 거랑 틀린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얘는 맞은 건 필요 없다고. 틀린 걸 맞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한 겁니다. 틀린 걸 당연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나? 왜? 내가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 또 틀릴 거니까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무슨 동물? 망각의 동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봅시다. 다시 시험 문제를 풀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 풀어봅시다. 더 많이 틀려요. 당연하지. 벼락치기 했을 테니까. 근데 왜 틀렸는지 기억날까요? 사람은 기억 못해요. 이미 지난 일이거든. 기억 못해요. 그래서 뭐하냐? 분석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보쌤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제 저의 공부 방법을 봅시다. 똑같이 채점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맞은 거 되게 조그맣게 쓰긴 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 게 훨씬 중요하니까. 난 맞은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왜? 다음에 난 다시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러분도 다 그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틀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시느냐? 다시 풀어요. 저도 똑같아요. 다시 풀어요. 또 틀려요. 또 틀려요. 그럼 나는 뭐 한 거냐?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2번 푸신 거예요. 이게 끝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할까요? 틀렸어. 또 틀렸어. 그럼 계산 실수한 건 맞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또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모른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부터 아마 고등학교로 가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줄 겁니다. 왜냐? 시간이 많이 없어. 다른 공부도 해야 되거든. 해설지를 봐요. 그럼 저는 이제 해설지를 보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7, 9, 10은 해설지 봤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내가 풀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뭐예요? 이해 없다? 별표 칩니다. 그럼 얘는 뭐 한 거냐? 해설지 봤는데 이해 안 됐다는 표시야. 그럼 이래놓고 당연히 누구한테 가면 돼?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이 문제 이해시켜달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2번째 푸는 건데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 이겁니다. 아까는 풀고 틀리고 세모 표시 맞고 틀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기다 뭐도 남겼냐? 뭐를 해설지를 봤는지, 뭐를 해설받이 이해 안 됐는지를 남겨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 달 뒤에 봐도 3번, 5번, 7, 9, 10이 다 다르다라는 게 분석이 됩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삼각 표시가 됐는데도 해설지 봤던 거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채점기호가 필요한데 저의 기준은 이렇게 남았어. 일단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그럼 얘는 계산 실수인가? 나는 공식을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V 표시를 만들어놨어. 얘는 뭐냐? 해설지를 봤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별표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해설이 이해 안 간다는 소리야. 해설이 없거나 또는 이해 안 간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내가 이해 못했다라는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공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두 번을 그냥 풀어요.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한 번, 두 번은 그냥 공부할 때 풀었어요.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언제 했느냐? 이제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때 나는 공부를 다시 할 때는요. 처음부터 다시 다 안 풀었어. 왜? 너무 쉬운 문제들도 있잖아. 그런데 넘어가고 뭐만 풀었느냐? 얘만 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다 보면 맞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해설지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해설지 봤는데 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 했느냐? 이제 시험 전날에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전날. 그럼 나는 10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머지는 아니까. 뭐만 다시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만 다시 보면 돼. 그래서 맞을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공부를 4번 푸는 거고요.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면 이 문제집을 다 만들었다는 소리야. 누구 걸로? 내 걸로. 이 문제만큼은. 보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계속 다 안 풀었어. 첫 번째 풀 때는 10개 풀었고, 두 번째 풀 때는 5개 풀었고, 세 번째 풀 때는 3개 풀었고, 네 번째 풀 때는 2개 풀었어. 그리고 결국은 20번 푼 거야. 10번을 4번 풀어서 40번을 푸는 게 아니라 나는 20개만 풀어봤다. 그래도 다 내 거 돼 있다. 아는 문제 굳이 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얘를 지금 공부했어.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내가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 가르칠 때 선생님이 지금 문제집을 가져오면 좋겠는데 선생님 옛날 공부했던 공부 문제집이 집에 있는데 이걸 못 가져왔어. 못 찾겠더라고. 어디 박혔다. 근데 얘를 찾아내면 예를 들어서 언제 못 틀렸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봅시다. 내가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볼 거예요. 내가 아하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 3번 보니까 풀었네. 계산 실수로 틀렸었구나. 다음에 봐도 나중에 봐도 지금 봐도 5번 같은 거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걸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틀렸고 계산 실수였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해설지 봤구나. 얘는 틀렸는데 해설지 보고 이해했던 건데 그 다음에 풀 때는 해설지도 이해가 안 됐었네? 약간 새로운 문제였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풀 때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두 번째부터 틀리긴 했지만 이제는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시험 때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록만 하면. 뭐만 만들면? 기호만 만들면. 분석하고 기록하는데 뭐를 사용해라? 기호를 사용하자고. 기호를 사용하자고요. 왜? 그러면 언제 내가 못 틀렸는지, 언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내 문제집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많은 채점 기호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말고도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틀렸는데 뭐해라? 분석해라. 분석하고 뭐해라? 기록해라. 그런 기록하는 여러분 뭐를 만들어라? 채점 기호를 만들어라. 여러분들만의.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수학 선생님이 공부가 진짜 안 좋아요. 머리가 되게 안 좋으신데 진짜 안 좋았어. IQ 테스트 했더니 98 정도 나왔다. 세 자리 쓰면 여러분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봤더니 그 선생님 문제집을 봤더니 문제집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념원리 같은 문제집이에요. 이 앞에 1번 앞에 뭐라고 써있냐? 이 발을 정자가 몇 개 써있냐? 10번 써있어. 무슨 얘기냐? 이 1번 문제를 10번 풀었던 소리야. 똑같은 문제를. 나는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방식은 4번만 풀어도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풀자? 이런 형태로 기호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시간에 나눠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기호요. 처음에 만들어내면 나중에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두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문제집 앞에 있죠. 문제집 앞에다가 얘를 기록해두세요.
이거를 기억해도 내 거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기억하고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봐도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그 채점 기호가 나중에 바뀌어. 그래서 그 문제집을 봤을 때 이게 뭔 기호지? 이해가 안 되면 맨 앞에 기록을 보면 되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분석하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문제집은요.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아닙니다.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서 오히려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예요. 제가 없어서 예시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채점을 하고요. 이 사람도 맞은 거 다시 안 풀었죠? 맞은 거 다시 안 풀고 파란색, 그게 다음에 다시 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다시 이런 문제는 껌 맞긴 했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적어두고 다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분석해서 남겨놨는데 저는 이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문제는 내가 다시 봤을 때 어차피 시험 문제는 새로운 문제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면 여러분들은 이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이 노란색 표시해놓고 노란 표시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 표시대로 공부한다고.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설지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맨 밑에 문제집을 풀 때 티 안 나게 적어두시는 게 좋고 이런 힌트를 위에다 적어두시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해설지에 적어주는 게 좋고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채점 기호를 만들었고 분석했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 고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호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뭐 해라? 틀린 걸 분석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라. 간단한 기호를 통해서. 왜? 다음에 왜 틀렸는지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음에 다시 풀 때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풀어보자.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학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이걸 할 겁니다. 나에게 선물을 하는 이유. 나에게 주는 보상. 자기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고지고대로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맞는 방식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